그게 지금 엄청 핵심이에요. 사실 그게 엄청나게 핵심인 부분인데 제가 이거 같이 그냥 편하게 네. 보여줘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건축물 배치가 처음에는 지금 이 카페동이 이제 이 축사 형태를 이제 따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축사가 많거든요. 이 공간 자체가 네. 워낙 시골이라서. 근데 그 건축가는 그 축사의 어떤 모티브를 얻어서 카페를 디자인한 것 같고, 근데 이것과 이제 이 쉘터 공간, 이게 차양, 어떤 햇빛을 차양을 해줄 수 있는 공간, 이 두 개를 건축가가 계획을 해놨는데, 네. 저희 입장에서는 이 두 개가 갖고 있는 이제 배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운데 사면이 발생을 하는 상황이었고, 그 사면에서 저희가 어떤 디자인을 많이 뽑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특히 이렇게 열려있는 공간, 외부 지향적인 공간에서 위호감을 과연 사람들이 얻을 수 있을까? 사업 공간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제안 자체를 이 차양 쉘터를 그냥 빼자 또는 확 축소를 해달라 하고 이 앞에 전면부를 다 조경으로 저희 쓰겠다라는 형식으로 제안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여기까지를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사도도 확 낮출 수가 있고 그리고 더 뭔가 좀 적극적으로 조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안은 이렇게 나왔었어요 원래. 근데 이제 건축가의 입장에서 이 쉘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이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1차 미팅을 했는데 이게 있음으로써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하부에서 이 건축물을 바라봤을 때 너무 이렇게 높이 바라보게 되어 있으니까 자기도 이제 그 건축가도 이게 되게 권위적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구조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포기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셔서 그럼 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럼 이거 있는 상태에서 해야지라고 시작해서 이제 다시 두 번째 안을 그러니까 새로 그렸어요. 그래서 우선 건축에서 그렇게 제안을 준 거는 그러니까 뭐 본인들도 어떤 뜻이 있어서 그렇게 디자인을 했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조경을 이제 그분들은 이제 식재만 의뢰를 하려고 처음에는 이제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동선. 우리가 지금 건축 배치를 보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외부 공간이 건축의 후면부랑 그냥 중간, 그다음에 아랫부분이 세 개의 공간으로 지금 나눠지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직적으로 올라와야 되는 계단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건축 쪽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놓고 이제 저희한테 의뢰를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그런 하드 페이빙, 뭔가 이 지역성과 하드 페이빙, 안 그래도 이제 건축물이 좀 권위적으로 있다 보니까 조금만 소프트하게 계단을 처리를 하자라고 해서 뭐 디딤돌 처리한다던가 이 판과 이 판을 저는 이제 이 판 두 개의 판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계단이 두드러지보다는 판이 두드러지고 그 두 판에 어떤 계단이 얹혀 있으면 좋겠다. 가설물처럼. 그러니까 여기에 창고나 이제 그 축사를 모티브 했다 보니 저희도 그 계단이 되게 경량화되는 어떤 그런 축사의 계단물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계속 모티브를 이어가면서 제안을 하게 됐고 그 건축주도 너무 좋게 받아줘서 그런 것들은 반영이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저희도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사실 그 테이블을 놓고 의자를 놓고 하기에는 폭이 조금 좁았어요. 폭도 좀 좁은데다가 결국은 이 판은 이동이 제일 큰 목적인 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외부 공간이 이렇게 넓은데 앉을 수 있는 데가 없으면 그건 좀 너무 좀 비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긴 벤치를 설계하게 됐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우리가 이 홈통이 내려오는 위치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 벤치의 그 영역이. 그래서 이제 뭐 물이 이렇게 내려가는 그 시작점의 부분을 조금 뭐 사람들이 가까이서 좀 보게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의도를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 테이블이 조금 너무 아쉬웠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의자에 설치하는 간이 테이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계획을 하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추후에
좀 장사 되는 거 봐서 하자 이렇게. 그렇군요. 네. 그 사실 저희도 이게 공감되지 않는 지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을 했지만 네. 저희도 이래도 되나? 괜찮나? 계속 음. 그 의문을 계속 갖고 작업을 했는데, 예를 들면 파라솔이 이 건물 앞에 서 있다고 하면 건축물의 디자인이 너무 그렇죠. 다 이제 이 건축물의 이 긴 디자인을 네. 깨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떤 당연히 사업 공간에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시설들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오픈이 되고 건축주의 그냥 그치. 판단에 맡기자. 그러니까 저희가 조경의 입장에서 여기 파라솔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협의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그런 것들을 건축주도 어쨌든 이제 운영하면서 이 필요하다 싶으면 당연히 이제 갖다 놓으실 거니까 그냥 최소한, 어떻게 보면 저는 최소한,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고정 시설물을 만들기보다는 그냥 최소한의 벤치를 그냥 이 디자인에 맞게 그냥 배치만 해놓고, 그 가변성 있는 것들은 스토리나 어떤 가구나 퍼니처를 통해서 건축주가 해결하기를 좀 원했던 것 같아요. 드레인은 건축물이고 네. 이거는 저희 조경물. 그래서 원래는 저 홍통에 맞춰서 지하에 그 집수정이 다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 집수정을 연결해서 밖으로 이제 지하로 빼는 계획이었는데 네. 그거를 지상으로 들어 올린 거죠 저희가. 네. 사실 이 프로젝트 이전에 이제 호지라는 프로젝트, 그 다음에 이제 이솝 성수점 성수점. 네. 하고 그 이대기 스튜디오의 이대기 씨랑도 또 작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 그 다음에 이제 뭐 시대적 화두가 지속 가능성을 담아야 되는 시대가 정말 피부로 느껴졌었어요. 계속 피부로 느껴졌었고, 그래서 이제 레인가든이라는 어떤 시스템들을 저희가 이렇게 개인적인 사업 공간에 담는 게 저희도 이게 괜찮나? 이건 어쨌든 국가 프로젝트가 아니니까. 근데 저희가 해야겠다고 느낀 거는 이런 메시지를 던져야, 그러니까 이게 사업 공간일지언정 그 일반 시민들이 왔을 때 이 흉통이 왜 있지라고 이제 느끼는 것들이 어떤 기후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공간 자체가. 그랬을 때 저희도 물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조경을 디자인할 수 없는 상태도 좀 영향이 있었고, 건축의 저 루프드레인을 처음 봤을 때 너무 이제 수직적으로 딱 드러냈잖아요. 그 하나의 어떤 기반 시설인데, 하나의 우배수 처리의 시설을 보통 건축에서는 이제 보기 싫다고 숨기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건축가는 그 시설 자체를 하나의 건축물 디자인으로 드러냈고, 저 수직선이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저는 매력적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극복해야 되는 경사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럼 저 홈통의 디자인을 그대로 끌고 가서 경사로 물을 흘려내려서 밑에 웅덩이에다 물을 담으면 이거는 우배수에 대한 시스템 자체를 저희가 제한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던졌고, 근데 사실 이걸 던짐으로써 굉장히 힘든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개발 허가 행위 때 우배수 이제 도면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목에서 우배수 처리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넘겨야 그게 허가 행위로 이제 떨어지고 되는데, 기존에 이제 흔히 하는 방식이 아까 얘기한 빗물 바지에 이제 그 배수 파이프를 통해서 바로 하수 처리, 그러니까 바로 하천으로 내보내는 게 일반적인 토목에서 하는 다 방식인데, 또 지역사 토목사다 보니까 저희가 웅덩이에 물을 가둬서 이걸 오버플로우로 내보내겠다는 걸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저희한테 되게 심정 디자인. 저게 그냥 그래서 이 인포멀 가든 카페의 디자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저희는 그냥 시스템 디자인. 그러니까 그냥 시스템을 디자인한 거다. 그냥 우배수에 대한 시스템을 디자인한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뭐 여기 홈통 루프 드레인 타서 홈통으로 들어오면 여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흘러서 이렇게 지금 흘러서 이쪽으로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땅의 경사도 다 이쪽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땅에 떨어져 있는 것들도 이쪽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 땅에 이제 그냥 흙에 박혀 있는 집수정들도 내려보내서 저희가 이쪽으로 다 연결을 시켜놓고, 이 빗물을 모은 다음에 얘가 이제 저희가 원하는 수위만큼 넘어갔을 때는 그게 이제 하천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보통은 하천으로 그냥 내보냈을 때 그 빗물 자체가 사실 뭐 산성비든 뭐든 이렇게 하천에 대한 그 오염
원인이 되거든요. 네. 정화되지 않고 바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근데 땅에 붕덕에 모여서 얘가 이제 지하로 조금씩 스며들거나 또는 증발돼서 대기로 환원시켜주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이 공간의 어떤 미기후가 좀 조절이 되고 지하수가 이제 보통 지하수의 문제도 싱크홀도 지하수의 문제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도 조금 뭐 물론 도시는 아니지만 이 공간이 도시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엔트로피 같은 어떤 메시지도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지에 떨어진 물은 우리가 수도는 끌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어딘가 물을 끌고 와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건데 전기 에너지든 대상지에 떨어진 물을 그대로 우리는 수분관으로 연출을 하고 있으니 이게 에너지적으로도 아껴지는 지점이겠다라는 것들을 디자인한 거고 그래서 이제 물이 계속 고여 있고 담겨 있는 모습으로 그냥 조경이 하나의 연못은 아니고 웅덩이